그런데 1학년 교실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선생님 지금 몇 시예요? 몇 시에 밥 먹으러 가요? 몇 분이나 더 기다려야 돼요? 오늘 며칠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기타 등등등. 물론 담임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묻는 아이가 불편하겠죠.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올해부터 1, 2학년이 새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 거 아시죠? 7년 만에 개정된 교육과정 내용으로 현재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2 개정교육과정 수학 과목은 그 영역이 대폭 수정되었어요. 총 영역은 5개에서 4개로 줄었는데요.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마지막으로 자료와 가능성, 이렇게 4가지 영역이에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도형과 측정이 각각 다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새 교육과정에서는 이 2개가 통합되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규칙성이라고 했던 영역이 변화와 관계라는 영역으로 재개념화되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출간된 1학년 시계 달력도 바뀐 교육과정에 맞춰서 개정판으로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어요. 이 시계보기 단원은 1학년 2학기에 나오고요. 새로 바뀐 수학의 4가지 영역 중에서 도형과 측정 영역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시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배우느냐? 초등 1학년은 가장 기초적인 시계보기 수준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게끔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건 꼭 알아야 한다고 명시해두는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초등 1학년은 모형 시계를 이용해서 몇 시 또는 몇 시 30분 등의 시각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2학년이 되면 몇 시 몇 분 전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시각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요. 다만 이때는 5분 전, 10분 전과 같이 간단한 경우를 다루며 13분 전과 같은 복잡한 경우는 다루지 않게 되어 있어요. 1일, 일주일, 1개월, 1년 사이의 관계는 달력을 이용하여 그 관계를 이해하도록 지도해요. 이렇게 시계보기 그리고 시각과 시간 공부는 2학년까지 이어져 학습하게 됩니다. 어때요?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죠? 그런데요, 정말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시계와 달력을 읽는 것은 능숙해야 해요. 시계를 읽는데 오개념이 생기면 다시 바로 잡는 데는 처음 익힐 때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거든요. 한번 익힐 때 제대로 익혀야 하는 이유죠. 달력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영역인데요. 달력 속에는 수 배열표와 같은 규칙이 있죠. 달력 속 규칙을 찾은 뒤에 그 규칙을 적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제가 여러 가지 수학 단원 중에서 특히 이 시계 달력 부분만 따로 똑 떼어가지고 특별히 학습하기를 권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학교 적응, 다른 하나는 60진법이에요. 먼저 학교 적응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단 하루도 시계 없이 살진 않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1학년 교실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선생님 지금 몇 시예요? 몇 시에 밥 먹으러 가요? 몇 분이나 더 기다려야 돼요? 오늘 며칠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기타 등등등. 물론 담임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묻는 아이가 불편하겠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열심히 논다고 종소리도 놓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시계를 보지 못해서 여전히 땅만 파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시계와 달력을 잘 읽지 못해서 생기는 불편함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 몫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 교육과정상으로 1학년 2학기에 30분 단위의 간단한 시각 읽기, 2학년 2학기에 1분 단위의 시각 읽기, 그리고 몇 시 몇 분 전 요 정도의 기본적인 읽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말인 즉슨 거의 3학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드디어 시계를 완벽하게 읽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시계를 잘 읽지 못해서 생기는 그 불편함은 누구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불편하겠죠. 그리고 그 시간이라고 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감각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어야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도 세워보고 그리고 실행하면서 계속해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시계 달력을 따로 공부해야 되는 2번째 이유는요. 기존의 수세기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전후의 아이들은 주로 10진법을 기준으로 그동안은 수세기를 배웠는데 시계 분읽기는 60진법을 기초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숫자가 분명히 1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5분으로 읽어야 한다 라고 배울 때 그 혼란스러움 충분히 공감되시죠? 더군다나 요즘
요즘에는 스마트폰 시계와 같은 디지털 시계가 익숙하다 보니까 아날로그 시계의 시계 바늘을 관찰할 기회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시계는 읽는 법이 까다로운 도구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일상에서 매일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시계 읽는 법을 일찍 가르칠 수밖에 없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우리가 또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저마다 각자의 비형식적인 방법으로 이 시계를 익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체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이드가 될 만한 책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 개정판은 새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은 물론이고 시계와 달력을 능숙하게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학습을 충실히 담았고요. 그리고 연습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워크북을 별책으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연습이 충분해야 시계 달력을 딱 마주했을 때 딱 보고 척하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별책으로 만든 이 워크북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 하는 연습량을 충분히 확보해 뒀고요. 우리 책 속에 초등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대로 넣어 두었으니까 마치 내가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것처럼 그 상황에 대입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뒀어요. 공부 분량은요, 딱 20일간 매일 4쪽씩 규칙적으로 공부하게끔 만들었고요. 매일 공부는 4단계 공부로 시계 보기, 시각 쓰기, 시각 나타내기, 마지막 생활 속 시계 보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미로 찾기, 선생님 놀이 같은 학습 놀이 페이지로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복습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이 중간중간 있는 학습 놀이 페이지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에 아이들 스스로 자신이 잘 공부했는지,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익혔는지를 스스로 복습하는 시계 달력이라는 워크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지도하다 보면 진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시계와 달력을 직접 그려 넣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때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하거든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분량과 진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직접 그리고 조작해보는 활동을 많이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록으로 썼다 지웠다 시계 달력판을 넣어두었어요. 충분히 반복해서 시계 달력을 그려보는 경험, 이 경험이 충분하면 우리 아이들이 시계 달력에 훨씬 더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이 영역은요,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딱 20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계와 달력을 볼 줄 알면 그 시간과 그리고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시계 달력 공부 너무 길게 미루지는 마시고 곧바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